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 강의 시리즈 중에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위한 7가지 제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우택 강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3가지의 내용을 국가의 기관으로 하나의 아주 토대로 선전하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에 대한 무상 배급, 두 번째는 무상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무상 의료입니다. 그만큼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의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상 배급도 무너졌고 무상 교육도 무너진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상 의료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북한에서도 있게 되었고, 이때 북한은 국제적으로 보건의료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할 때 어떤 생각과 노력을 하여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시작하는 말을 잠깐 드린다면 우리가 대북 보건의료 활동의 역사와 시기를 조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중반, 소위 말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1, 2년 뒤부터는 북한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에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약 한 200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수업에서는 1기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었으면서부터 남북 관계는 매우 경색되게 되었고, 이 기간 동안, 그건 오늘날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인 남북 간의 보건의료 교류가 또는 대북 지원이 없게 되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 기간이 끝날지는 지금으로서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향후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되는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일기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남북한 사이에 많은 보건의료적 교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대북 의료 지원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기의 경험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또 북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건 분명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많은 의문점들과 문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남북관계 경색기 동안 있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기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의식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앞으로 2기를 준비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7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여서 오늘 그 7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변화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현 상황에서 정말로 물리적 통일이 가능하냐라는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의 사건,
어느 한순간에 벌어지는 이벤트로서의 통일과 프로세스,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갑자기 휴전선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 예상, 그러한 어떤 논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일은 아마 그러한 단일 이벤트로서의 통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는 향후 남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가 경제적 교류를 통한 경제 공동체, 문화적 교류를 통한 문화 공동체, 나아가서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안보 공동체,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의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 안에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최종적 통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통일은, 즉 건강 공동체를 통한 통일은 무력과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을 향한 움직임으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보건의료 활동을 하는 원칙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기 활동 기간 중 제기되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가진 진정한 필요, 즉 북한의 2,500만 중에 2,300만의 일반 인민들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에 대한 진정한 필요와 북한 당국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보건의료 지원 내역에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의식한 겁니다. 즉 1차 의료 지원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3차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아주 초현대식 어떤 병원을 져달라, 이런 식의 요청이 우리에게 과연 응답할 만한 내용인가 라는 고민들을 한 거예요. 북한의 빈곤층이나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취약 인구들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기준으로는 더 중요한데, 북한은 많은 경우 평양에 의료기관을 요청함으로써 평양 시민과 당 간부 지원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심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에 대한 정책들, 우리가 생각할 땐 농촌 지원이 더 중요한데 어느 정도 이미 그래도 의료 자원을 가지고 있는 평양과 대도시 중심의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사실은 더 중요하게 보는데, 북한에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에 더 요청을 할 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모니터링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투명성과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국제 기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것을 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혜국의 주인의식과 수혜국의 우선순위와 공여자의 어떤 원칙을 조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국제 파리 협약에 있어서의 충실성이 대북 지원에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보건의료 활동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을 세워야 되고, 대북 지원을 하는 기관들 사이에 각자 생각한 대로 알아서 대응하는 게 아닌 공동의 기준을
세우자. 그리고 이것을 철학으로 재성찰하고 더 넓고 큰 시각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남한과 북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은 처음에는 정신없이 급하니까 국제사회와 남한의 긴급 구호적 일회성 인도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2005년에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추진으로 변경하면서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우리가 향후 북한과 협력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을 할 기관 누구나 다양한 소규모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북한이 이제부터는 대규모의 체계적 개발협력 사업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핵 보유국가로서의 국가 위상을 앞세워서 과학과 교육을 국가 건설 도구로 강조하면서 돈과 물자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것에서부터 인력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사실 그 사이에 남한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악의 기근 상태에 대한 인도적 긴급 구호에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북 지원을 하는데 참여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하였고 화려한 평양 거리 모습 등을 보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식량, 보건 상황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가도 저게 북한이 미사일 한 번만 안 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자기들은 미사일 쏘면서 국민들은 굶기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최악의 기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지원을 해야 되냐? 여기에 많은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도 향후 대북 활동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향후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의 참여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 정밀 진단 기기와 같은 것들은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1차 의료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기간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북한은 국제사회, 특별히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과 의심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을 일종의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단독적 지원을 갖고는 불가능하고 다자 간의 국제 공적 자금이 움직여야 됩니다.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근데 거기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절대로 북한에는 어떠한 공적 자금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보건의료 협력 과정은 이것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북한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점차 변화해 갈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도라는 단어와 주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도는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에 따라서
주도하는 그룹이 밀고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이 보건의료 영역이 선도하는 그룹이 될 수 있으면 나머지 경제, 문화, 사회, 안보 이런 것들이 뒤에 주도적 그룹으로 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하나만 갖고는 사실은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병원 지어주고 의약품 기자재 주는 것 다 줬었는데 그거를 병원을 지어줘 봤자 전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상하수도가 연결 안 되고 인터넷망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병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의 10%도 못 하는 거예요. 기자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 지어주는 게 다가 아니고 병원과 함께 주변 모든 인프라가 같이 갖춰질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소속기관이나 전문 영역 또는 보건의료 여기에 생각이 머무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지원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보건의료가 혼자서만 훨씬 앞서서 뛰어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일들을 의료기관 사이 또는 대북 인도지원기구 사이 또는 한국기관과 국제기구 사이 이런 전체적인 기구들을 협력하고 조율을 시키고 지원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7번째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2,500만의 사람들, 그 중에서 적어도 2,300만의 인구는 극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굶고 있고 보건의료적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도록 해야 되나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우리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만든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만든 통일보건의료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기타 제가 관여해서 같이 만들었던 이러한 책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시간 갖게 된 것 아주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